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오늘은 사장의 철학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것, 따분한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저자는 이 철학을 좀 쉽게 풀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저자가 보기에 성공한 기업가나 성공한 기업은 나름의 특유한 철학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들에게 이 쉬운 철학을 알려주고 성공에 도움이 되게 해주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자기 철학을 가지고 생활해야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기업만 플랫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은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접속합니다. 나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들이 내게 접속하는 이유를 안다면, 그것의 매력을 끌어올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예, 이제 개인도 플랫폼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 될까, 어떤 매력을 갖춰야 될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같으면은 공인중개사로서의 나, 그리고 또 개인 인간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나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공인중개사로서의 나라면 기본적인 거는 전문적인 소양,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갖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업무 태도 이런 걸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나로서 생각해 보면 우선은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실한 사람, 그리고 좀 배려심, 그리고 이타심 그런 게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아마 찾아오고 싶고 찾아와서 또 만족하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경의 쓸모, 실패에 초연하고 평온할 수 있다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면 성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초연하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배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 삶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죠. 그러니까 삶이 결과가 아니라 상태라는 말 참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성공과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성공에서 또 오늘의 실패에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이 그게 삶이라는 거죠. 시몬 베이유는 영성을 양보다 질을 우위에 두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성공, 넉넉한 돈,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안내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다른 차원에 이르는 방법은 뭘까요? 성공, 돈, 지식을 넘어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삶이 크고 돈보다 행복이 높으며 지식보다 이해가 넓습니다. 성공하려는 이유는 좋은 삶을 위함이고 돈을 버는 목적은 행복이며 지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위해 얻으려고 하니까요. 양을 추구하는 대신 질을 확보하면 적은 돈과 지식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좋은 삶을 위해서 성공하려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세상살이는 이 상위 목표가 아니라 하위 목표, 성공이나 돈이나 지식을 얻는 데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더 수직적인 사유를 하면서 살아가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죠. 스토아 철학은 이 원리에 집중했습니다. 우주는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 차리면 일정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흐름을 활용하면 실수나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이 주도하는 환경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냉철한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다음 페이지도 이어집니다. 평정을 유지하려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건 우주의 질서에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정당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일 때 냉정을 유지할 수 있죠. 세상에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게 보일 뿐입니다. 판단을 멈춰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고 그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의 자의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보다 좀 착하게 안 사는 저 사람은 막 성공하고 저는 별로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또 저는 한 몇 년 막 죽자고 공부를 했는데 합격을 못 했는데 저 반쯤 놀면서 공부하는 저 사람은 합격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삶이 너무 부조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엄청나게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의 관점, 내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지 전체 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 우주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보자면 그거는 정당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이 흐름은 정당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을 약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한테 생기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또 새로 시작할 그런 힘, 그런 걸 얻을 수도 있겠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생각과 태도입니다. 내일 비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화를 낼지 즐거워할지는 내 자유죠. 직장 동료를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그를 어떻게 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차가 많은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희망과 공포 같은 감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사물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철학이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우선 나눌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바꿀 수 있는 일이면 노력해서 바꾸면 됩니다. 계속 노력해서 바꿔나가고 그렇게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 세상에 더 많잖아요. 그런 일들에 내가 막 분노하고 좌절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감정, 이걸 이제 조절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사물과 세상을 좀 냉정하게, 냉철한 시각으로 조금 더 차원 높게 바라보자면 철학이라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진정한 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대인관계마다 드러나는 여러 얼굴이 모두 진정한 나다. 저도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좀 더 밝고 좀 까불까불한 모습이 나온다면, 또 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좀 진중하고 차분한 모습,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의 진정한 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얼굴이 사실은 모두 다 진정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중요하겠죠.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때마다 내가 행복하나 아니냐가 결정될 거니까 한번 다음 또 챕터에서 보겠습니다. 나를 고정하지 말자. 자기를 가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 지으면 나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나는 외롭고 쓸쓸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는 일을 멈추고 모든 순간이 나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관계에 충실하자. 누구를 어떻게 사귀느냐에 따라 내 안의 분인 구성 비율이 변합니다. 그 구성 비율이 좋은 상태면 행복하고 그때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관계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내가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나오는 그 나의 성격들, 그 구성 비율을 분인 구성 비율이라고 이 일본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사귀냐에 따라서 내 안의 분인 구성 비율이 바뀌고 그 행복해지고 안 행복해지고 뭐 그렇게 이제 변하니까 좋은 관계를 많이 갖는 것이 그게 이제 행복한 비결이 되겠죠. 그때마다 내 분인 구성 비율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만난 사람이 구성 비율이 좋아지는 행복한 구성 비율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철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자기 철학이 있다면 대중의 소리, 세상의 정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혹사하지도 아이들을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내몰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자기 철학이 있을 때 그 결정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사는 대로 또 이제 세상이 막 살라고 이렇게 몰아대는 대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만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정립하자면 이런 책도 읽어야 되고 또 어떤 철학 공부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장의 철학 같이 읽어봤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